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철도 불모지인 사천시에 최초로 철도 전문가가 되고 싶은 부자령 정혜성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린 곡은 아바의 One of Us 들려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도공학 12번째 시간인데요. 전기철도 개론에서 제가 미처 못 따라드렸던 내용들을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기철도 개론 11강에서 배웠던 것부터 여러분들 11강에서 미처 다뤄드리지 못한 내용들도 있어가지고 11강에서 배웠던 내용들하고 이번에 새로 배우는 내용들하고 겹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복습과 여러분들한테 상기를 시켜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 전기철도 개론 기대해 주십시오. 전기철도 개론 끝나고 나면 마지막 파트인 정거장이 있는데 마지막 파트인 정거장도 한 2강 정도 늘릴 것 같아서 대략 한 15강 정도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2강으로서 전기철도 개론 두 번째 시간이니 11강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을 하면서 우리가 새 개념들을 주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죠? 그럼 전기철도 개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철도 개론에서 전철화가 왜 필요한지를 배웠어요. 왜 필요할까요? 그렇죠. 수송력 증강이 있었죠. 높은 속도로 운전이 가능하고 정차간 간격이 짧은 도시철도 구간의 전동차는 가속도와 감속도가 큽니다. 이런 게 이제 전철화의 필요성으로서 중요한 첫 번째 요소였고요. 두 번째 요소로서는 에너지 이용 효율의 증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송 원가 절감으로써 디젤 기관차에 비해서 30%의 견인력이 증가가 되고요. 절감이 된다고 설명했었죠. 그 다음에 매연이 없고 소음이 적어서 환경 친화적인 설비라고 했었고요. 지역 균형의 발전과 관련하여 고빈도 운전으로 대량 고속 수송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전철화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배웠으면 자, 경전철의 필요성에 대해서 볼게요. 경전철의 필요성이라고. 그럼 경전철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경전철은 노선 계획의 탄력성으로 기존 도시철도에 비해 건설비가 저렴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차량 운행의 완전 자동화 및 여건무의 무인 자동화 등으로 운영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경전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코레일이나 이제 서울메트로 같이 지하철이나 지상열차를 모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돈을 좀 상대적으로 적게 벌겠죠. 똑같은 이종 자격증이 있더라도 지하철보다는 좀 노동력이 좀 값싸다고 좀 속된 말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경전철의 큰 특징은 기울기, 구배가 큰 노선이나 곡선 반경이 작은 노선의 격자형 도시에 적합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구배가 큰 노선 같은 경우는 100%밀 정도 되고요. 구배가 큰 노선 있죠? 요 구배가 큰 노선은 100%밀 정도 됩니다. 100%밀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곡선 반경이 작은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선 반경이 30m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전철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냐? 그죠? 직류급전 방식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직류급전 방식으로서 이제 장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직류급전 방식 특징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그렇죠? 그때 장점으로서는 직류 모터는 견인력이 매우 좋을 뿐 아니라 튼튼하며 제작하기 쉽고 경량할 수 있고요. 전압이 낮기 때문에 절연거리도 짧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단점으로서는 전류가 크기 때문에 고정설비가 무거워진다라는 단점이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교류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직류는 몇 볼트고 교류는 몇 볼트인지 제가 설명했었죠? 직류는 몇 볼트예요? 1500볼트죠? 교류는 25000볼트 배웠어요. 이때 이 교류 방식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교류 방식은 저전류이므로 전압 강하가 적어서 직렬 콘덴서로 간단히 보상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통신 유도 장애가 크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터널 단면이 크다. 그리고 차량 가격이 고가이다. 점착 성능이 우수하여 소형으로 큰 하중을 얻을 수 있다. 변압기를 통해 여러가지 전원 확보가 쉽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교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 급전 방식에서 뭘 우리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BT 급전 방식하고 AT 급전 방식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BT 방식이 뭐였냐면 그거예요. 흡상 변압기 급전 방식이라고 권선비 1대1의 특수 변압기를 약 4km마다 설치되어 통신선로의 유도 장애를 경감시키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로가 단순해요. 그래서 고장점 발견이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죠. 부급전선하고 전차선이 같이 있죠. 그런데 AT 급전 방식은 단건 변압기 급전 방식으로 레일이 회로에서 보시면 전차선하고 급전선 사이에 끼어 있어요. 꽤 좀 복잡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 AT 급전 방식은 급전 통신선에 대한 유도 장애가 적은 장점이 있고 전압 강화의 저감 효과가 있는 반면에 회로가 복잡해요. 그래서 고장점 발견이 어려운 단점이죠. 그러나 전철 변전소의 장소를 수전점 측으로 접근시켜 설치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인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AT 급전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 제일 중요한 내용 뭐였어요? 그쵸? 급전 계통의 구성 시 고려할 요소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전압 강화, 사고 시의 구분, 보조 개전기의 보호 범위, 그 다음에 가선 범위가 있었죠? 요거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전철 급전 계통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고신뢰도 고환 정도의 전원 설비가 요구되고요. 부하의 크기 및 시간적 변동이 극히 심하고요. 레일을 귀솔로로 사용하고요. 교류 방식에는 통신선에 대한 유도 장애가 있고, 직류 방식에는 전신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급전 계통의 그렇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그거에 대해 전기 철도 개론 두 번째 시간으로서 급전 계통의 분리부터 먼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전 계통의 분리. 급전 계통의 분리는 총 4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총 4가지. 뭐가 있느냐? 급전별 분리가 있어요. 급전별 분리가 있고, 그 다음에 본선 간의 분리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본선과 측선의 분리가 있고요. 네 번째는 차량 기지와 본선과의 분리가 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철 변전 설비에 대해서 잘 볼 텐데요. 전철 변전 설비에서 우리가 이제 직류 변전 계통이 있거든요. 직류 변전 계통. 요거 볼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직류 변전 계통을 잘 보시면, 직류 변전 계통은 뭐냐? 바로 직류 전철 구간에는 복수의 변전소가 중요합니다. 병렬로 접속되는 병렬 급전 방식이 표준입니다. 잘 외우세요. 직류 전철 구간에는 복수의 변전소가 직렬이 아니고 병렬이고, 그 병렬로 접속되는 병렬 급전 방식이 표준이지 직렬 급전 방식이 표준이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라요. 병렬인가 직렬인가 이거 장난 참 많이 치더라고요.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직류 변전 계통으로서 뭐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철 변전소.
흔히 SS라고 하는데 서브스테이션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한국전력공사 또는 인접변전소에서 수전한 교류 3상 22.9kV 이렇게 하는데 예쁘겠다. 22.9kV 등의 전원을 전기차의 공급 전원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시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철변전소고요. 그리고 이 전철변전소에서 직류변전소는 수전설비, 변성설비, 급전설비, 고압배전설비, 손해전원설비 등의 설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철변전소의 특징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구분소가 있습니다. 구분소는 SP라고 하는데 뭐냐면 섹셔닝 포스트의 줄임말인데 이 구분소가 뭐냐면 어떤 설비일까요? 구분소 같은 경우에는 본선과 지선이 분기되는 곳에 설치하는 설비를 우리는 구분소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급전 타이포스트라고 타이포스트 급전 단말 구분소도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직류 변전 계통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 할게요. 직류 변전 계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정류 포스트입니다. 정류 포스트. 리액티파잉 포스트. 정류 포스트인데요. 뭐냐면 급전 구간의 레일과 대지 간의 누설 전류 경감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우리 정류 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류 포스트라 그러는 것은 급전 구간의 레일과 대지 간의 누설 전류 경감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변전 계통을 직류 포스트라고 한다. 정류 포스트. 정류 포스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직류 변전 계통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러면 교류 변전 계통에는 뭐가 있을까? 한번 볼게요. 교류 변전 계통. 교류 전철 방식에는 선로에 근접하는 통신선 등 약전류 전선에 유도 장애를 일으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교류 전철 방식에는 BT 방식과 AT 방식, BT 방식, AT 방식 아시겠죠?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그대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BT는 뭐예요? 흡상 변압기 급전 방식이고요. 흡상 변압기고요. AT는 단권 변압기입니다. 여기서 T는 변압기라는 소리죠. 그렇게 따지면 트랜스퍼 할 때 그 T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교류 변전 계통은 그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런 교류 변전 계통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뭘까? BT, AT 말고 구분소긴 구분소예요. 직류 변전 계통에도 구분소 SP라는 게 있는데 교류 변전 계통에도 SP가 있어요. 구분소가 있어요. 무슨 구분소? 급전 구분소. 급전 구분소. 똑같아요. 섹셔닝 포스트. SP. 여기서 P자만 더 붙이면 저희 지역에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조선회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할게요. 하여튼 간에 있어요. 급전 구분소라고 SP, 섹셔닝 포스트가 있는데 이 섹셔닝 포스트, 교류 변전 계통에서 급전 구분소는 뭐냐면 이거예요. 급전 계통을 구분하고 연장 급전 등을 하기 위하여 개폐 장치와 단권 변압기 등을 설치한 곳을 우리는 급전 구분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교류 변전 계통에서 급전 구분소가 있으면 또 급전 구분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을까요? 바로 보조 급전 구분소입니다. 보조 급전 구분소는 보조니까 서브가 더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SSP. 그래서
subsection인 post. 그래서 보조 급정 구분소라고 그래요. 이 보조 급정 구분소의 특징은 뭐냐면 정정 구간 단축을 위하여 연장 급전을 위해 개폐 장치를 잠깐만요. 설치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변전소와 급전 구분소 간의 전차선로의 구분 장치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급전 구분소랑 얘기는 비슷한데 급전 구분소는 뭐 때문에 연장 급전을 위해 뭐 때문에 개폐 장치를 설치했다고요? 그렇죠? 급전 계통을 구분하기 위해서. 근데 보조 급전 구분소는 정차 구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변압기 포스트라고 오토 트랜스포머 포스트가 있고요. 주 변압기라고 이제 메인 트랜스포머가 있죠. 그 단건 변압기하고 이제 서킷 브레이커라고 이제 차단기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이제 교류 변전 계통에 들어가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이게 전기 철도 개론, 그러니까 전기 철도 공학에서도 여러분들이 서울 메트로에서 이제 필기시험 시험 칠 때 중요한 내용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뭐냐? 이름하여 스카다 시스템입니다. 이 스카다 시스템은 뭘까? 스카다 시스템. 이 스카다 시스템이란 뜻은 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 스카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스카다라는 것이 이게 영어가 생소한데 이 스카다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이 줄임말이에요. 뭐의 줄임말이에요? 이 스카다는 바로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하여튼간에 있어요. 뭐 거식이 있어요. 일단 스카다 시스템이 이렇고요. 이 스카다 시스템은 우리가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이라 그래요. 원격 감시 제어 체계라고 하는 게 더욱더 맞겠네요. 요거의 정확한 뜻은 이겁니다. 각종 이제 이 스카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컴퓨터 설비 및 통신망을 이용해 원격에 있는 각종 제어 대상 설비를 감시, 제어, 계측할 수 있도록 구축된 설비를 우리는 스카다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스카다 시스템이 이렇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전차선 해가지고 AC는 몇 볼트다 DC는 몇 볼트다 배웠죠? 제가 이제 제 옛날 강의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거예요. 저는 이제 전차선을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전차선의 전기가 고압전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 페이스북에 옛날에 보시면 그 있거든요. 그 다른 지역에서 이제 인도네시아인지 무슨 네시아인지 지금이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그 나라에서 이제 전차선을 이제 사람이 모르고 잡은 거예요. 잡다가 바로 감전돼서 죽어삐잖아요. 고압전선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전차선로는 무엇인가? 어떤 전차선로가 뭐길래 이러한 고압전선을 내뿜는가? 한번 볼게요. 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것이 들어있는지 전차선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차선로죠? 전차선로. 자, 전차선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전차선로라는 것은 전차선로가 뭐냐? 바로 전기차의 집전장치. 집전장치는 이제 펜터그래프랑도 포함되어 있어요. 차가 어떻게 흘러내려가는지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저번 시간에. 전기차의 집전장치와 접촉하여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차선 등의
가선 설비와 이에 부속하는 설비를 우리는 전차선로라고 그럽니다. 이 전차선로는 전기차의 집전장치와 접촉하여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차선 등의 가선 설비와 이에 부속하는 설비를 전차선로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러한 전차선로에는 어떠한 가선 방식이 있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어떠한 가선 방식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전차선로 가선 방식, 공중 임시선 방식이라고도 해요. 임시선 방식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한번 볼게요. 자, 가공식이 있어요. 가공식이 있는데 가공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공중에 설치된 식이죠. 가공 단선식, 그리고 또 가공 복선식이 있어요. 또 가공식이 있고 강체식이 있거든요. 전차선로 가선 방식 중에서 강체 단선식이 있어요. 이 강체 단선식을 우리가 한번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강체 단선식 같은 경우에는 전차선로의 가선 방식에 있어 지하 구간에 적합하도록 개발되어진 가선 방식으로 도시 지하철 구간의 대표적인 방식으로서 강체 단선식을 단다라는 말이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전차선로 가선 방식으로서 강체 복선식이 있고요. 제3 궤조식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고 전차선로 조가 방식이 있는데요. 꼭 알아두세요. 먼저 직접 조가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거든요. 전기과 고등학교 때 전기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직접이라 그래야 되는데 직접 이렇게 해요. 직접. 찝쩍거리는 것도 아니고 직접인데 직접 회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발음이 좀 헷갈리네요. 직접 조가 방식입니다. 직접 조가 방식. 이 직접 조가 방식은 가장 단순한 구조 방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차선만 1조로 구성되어 있는 방식을 직접 조가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직접 조가 방식은 수송 밀도가 별로 높지 않은 전철 구간에 적합한 가선 방식으로서 중속도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그 중속도가 몇 km/h예요? 85km/h. 1시간당 85km를 달린다는 소리. 이러한 중속도까지 사용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직접 조가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모니터링 하면 직접이라 그랬는지 직접이라 그랬는지 알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모니터링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놈의 어모 신호기, 주 신호기는 어모 신호기가 있어요. 예, 특히 방울을 요하는 구간이 이제 어모 신호기인데 제가 그걸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어모 신호기로 들리더라고요. 어모 신호기로. 무슨 템이 가사냐? 어머나 할 때 그 어머냐? 엄호 신호기입니다. 엄호 신호기가 주 신호기에 해당돼요. 예, 이게 특히 방울을 요하는 구간에서 이제 현시하는 것이 바로 어모 신호 방식이라는데 또 어모 신호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또 이제 모니터링하면 어머 신호 방식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발음에 있어서 좀 유의를 좀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일단 전차선로 조가 방식에서는 직접 조가 방식이 있어요. 직접 조가 방식. 제가 직접 한번 해드리도록 뭐라 그러냐. 그 유명한 기자가 이제 상공 11m에서 이제 뛰어내리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때 이 유명한 유행어 있잖아요.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게 있어요. 그 짤로 잘 돌아다니는데 직접 발음이 어려워요 저는. 직접인지 직접인지 또 아무튼 간에 직접 조가 방식이 전차선로 조가 방식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중속도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세요.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직접 조가 방식 말고도 전차선로 조가 방식이라고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커티너리 방식이에요. 커티너리 조가 방식. 우리가 이제 전차선 하면은 제일 중요하게 쓰이는 것이 바로
심플 커티너리 조화 방식이라고 있어요. 심플 커티너리 조화 방식. 그것도 해당이 돼요. 이제 심플 커티너리 조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냐? 심플 커티너리도 되고 커티너리 조화 방식도 되는데 이 표준 높이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5200mm. 나중에 또 한 번 더 언급할 겁니다. 이게 있다라는 것만 넘어가 주시면 돼요. 좀 이따가 나중에 또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전차 선로의 조화 방식으로서 하나가 더 있어요. 뭐? 강체 조화 방식입니다. 강체 조화 방식. 요거 같은 경우는 표준 높이가 4750mm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언급해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 강체 조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T바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알바 방식이 있어요. 알바 방식이 있어요. 그 이 T바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EXID가 선전한 T바 두 마리 치킨 말고요. T바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알루미늄 합금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문제에서 알루미늄 합금제 이렇게 나와 있으면 T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알바 방식은 또 알바입니다. 알바인데 알바니까 또 부업이 생각나네. 알바 방식은 뭐냐면 알바 천국이 아닌 알바 방식은 어디서 많이 쓰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과천선, 분당선, 지하구간, AC. 여기서 AC는 요간 거 아닙니다. 여기서 AC는 요간 게 아니고요. 교류입니다. 교류 25,000V. 25kV인데 왜 25,000V예요? 전기이론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왜 키로? 키로는 뭐냐면 25kg는 뭐냐면 25 곱하기 10의 3승이라는 거예요. 그럼 25 곱하기 10의 3승 하면 얼마예요? 10의 3승이 얼마예요? 10의 3승 1에다가 0 3번 붙인 거죠. 1000이잖아요. 그래서 25 곱하기 1000 하면 25,000이 되겠죠. 그래서 25,000V라고도 하기도 하고 25kV라고도 하기도 해요. 25,000V라고도 많이 하지만 일단 알바 방식은 과천선, 분당선, 지하구간 AC 25kV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전차솔로의 조화 방식, 직접 조화 방식, 커티너리 조화 방식, 강체 조화 방식이 있다라는 거. 문제 내기 딱 쉽겠죠? 왜? 다음 중 전차솔로의 조화 방식으로서 틀린 것은 해가지고 1번 직접 조화 방식, 2번 강체 조화 방식, 3번 강체 단선식, 4번 커티너리 조화 방식 하면 몇 번? 3번이죠. 강체 단선식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전차선로 가선 방식에 달려있다 라는 거. 문제는 이게 참 쉬워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가공 조화 방식 해가지고 또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거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A7 말고 임마. 그 다음 전차선. 자, 전차선로에 대해서 배웠으면 전차선. 아까 전차선 얘기 나왔었죠? 자, 전차선은 이제 전차선 같은 경우에는 펜타그래프가 전차 그래프를 BB4면 그게 이제 전류가 들어와 가지고 전기동차를 구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레일로 전기가 이제 변전솔로 빼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BT냐 AT냐에 따라 또 달라지게 되겠죠. 그럼 이러한 전차선 같은 경우에는 높이를 어느 정도 높이를 해줘야 써먹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전차선 하면은 전차선 높이가 중요하고 전차선 편의가 중요하겠죠? 전차선 높이부터 우리 언급해 볼게요. 전차선 높이. 전철 전력 설비 시설 규정에는 왜 이래 이거? 잠깐만요. 뭔가 이상해요. 전철 전력 설비 시공시설 규정에는
5200m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차선의 최저 높이는 4750mm로 되어 있고요. 강체 구간은 4750mm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이상인지 아닌지 이거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차선의 높이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전차선의 편의 볼게요. 전차선의 편의. 이 전차선의 편의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많네. 전차선의 편의 같은 경우에는 뭘 얘기하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수건이 내려가가지고 마이크가 내려가네. 전차선의 궤도 중심면에서 벗어난 거리를 우리는 전차선의 편이라고 그래요.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에서도 잘 나옵니다. 철도공학 내용은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규정상 200mm를 기준으로 하고 최대 250mm까지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전차선의 편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귀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귀선이라는 것은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부급전선, 흡상선, 중성선, 보조귀선, 변전소, 인입귀선이 있는데 여기서 저는 보조귀선에 대해서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조귀선을 시설하는 조건은 뭐냐면 귀선로의 전기 저항이 높은 경우는 전압 강화나 전력 손실이 크게 되고 대지의 누설 전류가 증가하여 전식의 원인이 되므로 직류 전차선로의 전압 강화 및 레일의 전위 상승이 심한 경우에 시설하는 귀선을 우리는 보조귀선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귀선로의 전기 저항이 높은 경우에는 전압 강화나 전력 손실이 크게 되고 대지의 누설 전류가 증가하여 전식의 원인이 되므로 직류 전차선로의 전압 강화 및 레일의 전위 상승이 심한 경우에 뭘 시설한다? 보조귀선을 시설한다 라는 거 알아두세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보조귀선이다 이렇게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가공 전차선로의 종류로서 뭐가 있냐? 교차선 장치라고도 하고 건널선 장치라고도 하는데 저는 건널선 장치라고 정의를 내릴게요. 교차선 장치라고도 나와요. 이건 뭐냐면 건널선 장치는 전차선 교차 개소에 설비된 장치를 우리는 건널선 장치라 그래요. 그래서 선로의 분기 개소에서 상호 전기차가 운전 가능하도록 전차선을 교차시켜 팬터그래프의 집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우리는 건널선 장치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력 조절 장치. 장력 조정 장치예요. 장력 조정 장치 중에서 자동식은 이제 활차식 자동 장력 조정 장치, 스프링식 자동 장력 조정 장치, 레버식 텐션 밸런서, 그리고 유압식 밸런서가 있는데 수동식만 알았어요. 수동식으로서 뭐가 있냐? 와이어 턴버클이 있고요. 조정 스트랩이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강체 전차선이라고 있는데 이 강체 전차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강체 전차선은 무슨 말일까? 이 강체 전차선 같은 경우에는 터널 구조물의 단면 높이를 축소할 수 있어 건설비를
절감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장력장치, 곡선당김 장치, 진동방지 장치가 불필요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설비가 간단하기 때문에 보수 유지가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불안정이 돼서 왠지 불안하군요. 그리고 강체 전차선으로서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집전 특성이 나쁘기 때문에, 좋기 때문이 아닌 나쁘기 때문에 전기차 운행 속도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 이런 거 알아주세요. 키워드가 집전 특성이 나쁘고 운행 속도에 한계가 있고, 이게 지금 제가 강조하는 말투의 그 어절 자체가 이제 키워드가 되겠어요. 나쁘고 한계가 있다라는 게 강체 전차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전차선로의 특징이, 전차선로 조가 방식 중에 강체 조가 방식 중에 T바 방식 있고 알바 방식 있다 그랬잖아요. T바 방식 있고 알바 방식 있단 말이에요. 이 T바는 직육 강체 방식으로서 있는데, 이 직육 강체 방식에는 직육 강체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알바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알바 방식인데, 이 알바 방식에 여러분들이 급전선이 있고, 비전원 보호선이 있고, 강체 전차선이 있고, 지지주가 있고, 브레이키시 있고, 확장 장치가 있고, 식적 유도 장치가 있는데, 고정점이 있고, 제한점도 있고요. 근데 엔드 포인트도 있는데, 구분 장치 중에서 전원 섹션하고 에어 섹션이 있어요. 여기 중에서 에어 섹션, 여러분들 잘 알았어요. 제가 여기서 필기를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알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섹션이 있어요. 영어로 적을게요, 그냥. 에어. 이 영어는 다 읽을 줄 아시죠? 에어 섹션. 여러분들, 제가 재수없어라고 한 말이 아니고요. 이건 읽으실 줄 알잖아요. 알바 방식에서 에어 섹션이라고 있는데, 왜 뜬금없이 이걸 나타내느냐?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이에요. 구분소 등의 집전 구분 지점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강체 전차선을 전기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두 개의 강체 전차선을 평행하게 가공 전차 선로와 선로와 같이 몇 밀리미터를 이격하여 설치해야 된다가 제일 중요해요. 몇 밀리미터를 이격해서 설치해야 되나요? 에어 섹션 같은 경우에는 300mm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자, 몇 밀리미터를 이격하여 설치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300mm를 이격하여 설치하는 것을 우리는 에어 섹션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고, 그 다음에 전기철도 구조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전기철도에 대해서 구조물은 변전 설비와 전차 선로 설비를 구성하며 각종 전선과 그 구성물 등을 지지하는 설비를 우리는 전기철도 구조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러한 전기철도 구조물의 종류로서는 전철주 기초, 빔, 지선, 버팀선이라고도 하죠. 지선을 완철, 하수강, 평행틀이 있어요. 하수강은 또 Y자형 지지대라고 하는데, 이제 전기철도 구조물의 종류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기철도 구조물 중에서 버팀선이 있어요. 지선. 버팀선이라고도 하죠. 중요합니다. 이 지선은 엄청 중요해요. 아니. 한자로 적어보니까, 됐어. 지선, 버팀선이라고 하는데, 이 버팀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전차선, 급전선 등의 인장력 또는 수평 장력이 작용하는 전주에 취부하는 것으로서 그 인장력 또는 수평 장력에 의하여
전주가 경사 또는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설비를 우리는 버팀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선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기도 해요. 지선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럼 이러한 지선의 종류는 우리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5가지가 있겠죠. 먼저 단지선, V형 지선. V형 지선. 자, 이 알파벳 잘 알아두세요. V입니다. V. V형 지선, 2단 지선, 수평 지선, 궁형 지선이 있어요. 이러한 지선의 종류는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선, 버팀선이 단지선, V형, 2단, 수평, 궁형 지선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완철입니다. 완철은 뭐냐면요. 전주 또는 고정빔, 받침대로 쓰이기도 하죠. 받침대, 고정빔 등에 취부하여 급전선, 부급전선, 보호선 등을 지지 또는 인류하기 위한 구조물이라고 하는데, 인류가 뭘까요? 인류. 한쪽으로 당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철이라는 것은 전주 또는 고정빔 등에 취부하여 급전선, 부급전선, 보호선 등을 지지 또는 한쪽으로 당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물을 우리는 완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철, 전선지지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선지지대예요. 완철이라는 것은. 전선지지대. 이것을 우리는 완철이라 쿤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전선지지대. Y자형 지지대는 하수광이고 전선지지대는 완철입니다. 그리고 V형 지선이 있고요. V형 지선 단지선 지선 같은 경우는 단지선, V형 지선, 2단 지선, 수평 지선, 궁형 지선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우, 시간도 늦었는데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월요병 이기시려고 그러는 거 다 압니다. 월요병 이기시라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홍보를 하나 하자면, 저희 지역이 철도 불모지예요. 경남 사천시 어디 갔어요? 경남 사천시 철도 불모지기도 하지만 예술계에도 불모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보다 경남에서 사천이 제일 최악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연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악기를 배우고 싶고 노래를 배우고 싶고 이제 건반 반주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그러면 뮤직밸리 실용음악학원 네이버에 치셔가지고 이제 원장 선생님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전공화된 체계적인 레슨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사천시에서 홍보할거 하나 있어요. 남성합창단. 여러분들이 이제 남자들 중에서 노래를 체계적으로 레슨 받듯이 전문화적으로 배우고 싶다 싶으면 전문화적으로 배우는과 동시에 합창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이제 배워보고 싶은 노래를 배워보자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남성합창단. 월요일 이제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이제 월요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남성들 중에서 노래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 꼭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은 가창 실력을 뽐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포는 여기까지고요. 자, 스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거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거장 2강에 걸쳐서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